금융위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매년 2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규 암 환자로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률이 높은 만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투석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 수술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암 플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암보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특히나 오늘 강의 시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유니버설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한 증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 유익한 보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두 가지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암보험에 대한 강의를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세포만 추적해서 없애는 수술 없이 치료하는 암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예전에는 암이 걸렸다고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요즘은 암보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만성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인데요. 암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암은 한 번 걸리면 다시 재발해서 사망으로 이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폐암이나 간암, 췌장암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어서 바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생존율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을 갖고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보다는 치료 비용이 문제인데요. 이 치료비가 얼마나 들을까요? 간암 같은 경우는 6,622만 원, 췌장암 같은 경우는 6,371만 원, 폐암 4천만 원대, 이렇게 고액으로 암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암이 걸렸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 비용이나 아니면 실손 의료비로 다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외에도 부대 비용이나 아니면 암이 걸리면 치료 기간 안에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더 암 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 원인이 뭘까요? 암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흡연이나 잘못된 식습관, 음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암을 이기기 위해서 몸에 좋은 식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암을 이기는데 효과가 있고요. 키위, 딸기 이런 것을 먹어도 이렇게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암은 걸립니다. 우리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자시하죠. 담배도 안 피고요. 몸에 좋은 것만 먹고요. 짜지 않게 먹고 맨날 운동하고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해도 그래도 우리는 암이 걸립니다.
현재 암 치료 방법은요, 외과적인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가 있는데, 외과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 위암이 걸렸다. 하지만 수술로 인해서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라면은 해당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위 세포들을 다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후유증 없이 암만 따로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의 플랜인 암만 추적해서 없앨 수 있는 플랜입니다. 외국에는 중립자선 치료기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아에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22년 정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립자선 치료기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만 찾아서 죽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전혀 없고요. 1회 시술당 치료 시간은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치료 횟수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이나 12번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요. 최대 3주 이내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받는 거 한 번 받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시 반복적으로 기간이 들잖아요. 그런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간단하고 암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치료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돈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1억이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 없이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플랜입니다. 암 진단. 모든 암이라고 볼 수 있죠. 5천만 원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이 1인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각각 1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많이 걸리는 간암, 폐암, 췌장암입니다. 만약 여기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1억 원을 보장 받으시는데요. 와, 이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일본으로 날아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보험료죠.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입니다. 20년 동안은 전혀 오르지 않고요. 최대 100세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대 3만 원, 2만 원, 30대, 40대 전부 3만 원대입니다. 20년 동안 3만 원대로 1억 원을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50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남자나 여자나 50대부터는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오릅니다. 하지만 나는 갱신이 너무 싫어. 비갱신이 좋아. 하시면 비갱신입니다. 오르지 않는 보험료입니다. 3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암은 80세 이전에 발병 확률이 되게 높죠. 20대 4만 원대, 3만 원대, 30대 4, 5만 원대고요. 40대 5, 6만 원대인데 50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발병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진단금이 1,00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이 500만 원이라는 갱신보다는 약간 덜 유리하긴 하지만 오르는 게 싫다 하시면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술 없이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준비하시고요. 집안에 가족 인력이 있거나 내 보험이 만기가 짧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렴한 비용,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암을 1억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미만이다. 지금 아까 보셨듯이 간암 치료 비용만도 6천만 원, 폐암도 4천만 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장기 간, 폐를 3천만 원 갖고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은 암 같은 경우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죠. 면책기간 이후에는 100% 1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의 돈으로 1억입니다. 1억.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든 1억을 갖고 있든 지금 준비하신다면 이 1억으로 수술하지도 않고 내 몸에 손 하나 안 대고 칼 하나 안 대고 중립자선 치료기 안에 몇 번만 들어갔다 오시면 암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암 진단 시 납입이 면제되죠. 당연히 보험료는. 하지만 갱신이면은 암 진단시만 납입이 면제되지만 비갱신을 선택하시면 혹시나 내가 뇌나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있으시면 암도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갱신,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우리 가장에 암을 걸려서 힘든 것보다는 우리 가정의 지킴을 위해서 암 1억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점차 오늘은 첫 번째 주입니다. 그 2019년 황금해인데요. 반짝반짝거리는 황금해 시청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암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린다면 무서운 수술 없이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게 꼭 맞는 증권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신다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좀 어떤 증권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S사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우리가 그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고 발생 시에 우리가 보험금 청구라는 걸 하죠. 그쵸. 그럼 보험 회사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약관 규정에 그 해당하지 않게 잘못 청구를 하게 되면 면책이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약관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몰랐던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렵게 느끼셨을 예. 수 있었던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 상품을 보면 지금 가입 당시에 나이가 23세로 2007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 당시에는 아마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을 안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12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네.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이 법정 상속인을, 지명으로 해가지고,
와이프든 자녀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네. 분쟁의 그 소지가 없어지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약사항을 쭉 보면 한 8가지 특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전부 다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예요. 32년이나 되죠. 꽤 기네요. 예, 총 보험료가 13만 1,800원인데 32년이고 그다음에 4개의 특약은 지금 3년 갱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80세까지 보장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총 납입 보험료가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그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용성 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계약 보험을 보면 지금 사망보험금을 8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리빙케어 타 보험사에서는 CI 보험이라고 하죠. 네. 같은 맥락의 그런 보험인데 일단 리빙케어 보험이 해당이 되면 만약에 그러한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먼저 선지급으로 4천만 원을 받고요. 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4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고 만약에 사망 시까지 그 리빙케어 그 발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8천만 원을 받는 그런 보험입니다. 전문가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럼 예. 증권 이름에 이렇게 리빙케어라고 붙어 있으면 예. CI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CI 보험인데 회사마다 이 당시에 판매 당시에 그 용어가 약간씩 틀렸어요. 그래서 S사 같은 경우는 리빙케어라는 표현을 쓰고 예. 타 보험사는 CI 보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리빙케어 보험이 어떠한 상황일 때 지급을 하느냐는 거죠. 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대한 만성 폐질환까지 중대한이라는 그 중대한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약관상으로 꼼꼼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약관 규정에 맞는 그러한 수술을 했는지 그러한 질병에 걸렸는지를 꼭 확인해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보험기간은 80세 안에 최초 1회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망을 했을 때 지급을 한다는 것도 꼭 유념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을 나눴던 이유는 지금 특약 같은 경우는 80세 보장이 만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1보험기간이라고 정하고 제2보험기간은 80세부터 종신까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해 치료비 내용을 보자면요. 여기에서 그 현저한 추상과 추상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현저한 추상은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추상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골절 30, 재수술 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나운서님도 이게 어떤 상황이 현저한 추상인지 어떠한 상황이 추상인지 사실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흉터가 추상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중대한 질병이다 할 때 중대한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 것처럼 현저한이라 그랬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저한 추상 같은 경우는 10cm 이상, 직경 5cm 이상의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흉터가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가 현저한 추상인 네. 거고 그 크기가 5cm 이상 10cm 미만일 때는 추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녹록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약사항은 네, 아닌 그러네요. 거죠. 예. 그리고 특정 수술비 내용을 보면 여기서 또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되게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용어가 나오는데 암이든 그다음에 뇌질환, 심질환, 폐질환, 간, 췌장 질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술을 할 때가 특정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열일 때는 300만 원, 비관열일 때는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관열이 뭔지 비관열이 뭔지가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용어가 좀 너무 어려워요. 보험 용어가. 네,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관열이라고 하면 사실 피부를 절개를 해가지고 열어서 거기에 대한 그 노출을 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를 관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지 않고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내시경이라든가 카테터라든가 아니면 신의료 기술로 해가지고 관을 통한 네. 그러한 시술을 하게 되면 그건 비관열로 빠지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수술은 관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청자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러한 그 수술들은 관열인 거고 요즘 많이 좀 비싸죠. 수술 비용이 비싼 이러한 비관열 수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를 받는지 아니까요. 그리고 리빙케어 특약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양성내종양이라든가 뭐 조혈모 이식, 관상동맥 성형술, 뭐 소액 치료비 관련암 이런 것들이 600에서 뭐 2천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도 상당히 되게 어렵죠. 관상동맥 성형술 같은 경우도 200만 원을 준다 그러는데 사실 관상동맥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그 혈관이 막혀서 그걸 이렇게 뚫어주고 열어주는 그런 시술을 한 거를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2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소액치료비 관련 암인데,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가 소액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약관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기가 됐나라고 보니까 소액 치료비 암 같은 경우는 초기 악성 흑색종, 기타 피부암, 초기 전립腺암, 초기 갑상선암, 인감 면역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질병에는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한 질병 분류 코드를 우리가 의사한테 진단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액 치료비 암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요. 일단은 리빙케어 보험은 CI 보험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 시 선지급으로 50%를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의 8천만 원인 50%를 선지급 받고 그 이후 사망하면 4천만 원을 받는 보험이라는 거. 그리고 또한 32년의 납입기한과 그 다음에 갱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총 납입보험료는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진단이나 수술 시 입원비가 지급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특약사항 80세까지 보장이란 부분들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향후 나중에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어떠한 사고가 생겼었을 때 지급받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유진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대한 자세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32년이라는 납입기간을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조금은 떨어졌던 증권이었는데요. 증권 안에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용어까지 좀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좀 잘 가입한 건지 갸우뚱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증권을 보내주시면은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 계신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험을,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이때 보험 들었을 때,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장이 다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딴 사람들 보니까 보험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두세 개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다 된다고 했는데 딴 사람들도 그럴 텐데 왜 나는 한 개만 있지? 또 이게 보장이 진짜로 다 되는 건지 점검을 한번 받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39살이요. 39살 되셨고요. 자, 지금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이나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그럼 네. 하나 가지고 있는 증권 저희가 살펴보고 임연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증권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2013년도에 한화생명 건강멀티 CI 통합보험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납입되는 보험료는 11만 1,040원인데요.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올해 39 되신 여성분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이거 하나면 다 된다 그래서 가입을 해놓은 보험이 있는데 좀 보장 내용은 좋은지 이거 하나면 정말 다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면허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증권은 제가 잘 받아봤는데, 저도 지금 이 증권을 받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거 하나로 가능할지, 그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정말 가능한지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여기에 보면 건강의 멀티 CI 통합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건강은 알겠는데 이 멀티에 대한 의미가 뭘까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멀티플레이어라 그러면은 뭐 네. 어느 분야에서건 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 보험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CI 보험 또는 뭐 CI 유니버셜 보험 이런 식으로 그 상품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제목에 많이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 멀티라는 기능 안에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유니버셜 기능이 같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제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조금 더 고급진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보장 내용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주계약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다 보니 CI 보험이에요. CI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주계약 안에 우리가 뭐 중대한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 50%, 60%, 80% 이런 식으로 선직을 받는 형태의 보험을 CI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그런 CI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인 CI하고는 조금 다르게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그룹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좀 더 좋은 부분은 예. 모든 CI 보험은 진단을 받으면 한 번만 지급이 되고 끝이 나는데, 여기에는 그 멀티가 같이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그룹별로 진단을 받았을 때 한 번씩의 진단비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최대 3번까지 받을 수 있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그룹에 암 진단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암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진단비를 먼저 받으셨단 말이에요. 60%를. 근데 B그룹을 또 받았어요. 그럼 또 받을 수 있는 기능. 그 이후에 C그룹을 받았을 때 또 받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기간이 연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A그룹 진단을 받고 B그룹 진단을 받았을 때 기간이 1년 이내에만 진단을 받았을 때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네, 1년이요. 그러니까 큰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나면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연속적으로 오긴 조금 힘들잖아요. 치료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3번을 주겠다라고 되어는 있지만 한 번밖에 네. 받을 수 없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계속 주는 게 아니고 1년 안에만 걸려야 주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1년 안에 받으셔야 되는 거고. 몰랐네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특약을 보면 정말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약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뭐 실손 담보도 들어가져 있고 거기에 LTC 특약까지 뭐 그리고 암 간호비. 그러니까 암 간호비에 대한 중요한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을 하셨을 때도 통원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특약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 밑에 또 보시면은 이제 더블 케어 암 보장이라고 해서 암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여기에서는 포커스를 좀 맞춰놓은 것 같은데, 암으로 최초의 CI 특약으로 암 진단을 한번 받고 나서 두 번째로 암 진단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가벼운 질병은 아닐 텐데 한 번을 받고 진단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번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을 때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 진단비 부분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3천만 원에 60%면 1,800만 원을 받으시는 건데, 그걸로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장면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게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또 뭐 재치료, 성인병 치료, 재해보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골절 진단이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인병 진단, 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세분화는 시켜놨지만 누가 이렇게 딱 증권만 봤을 때는 아 정말 이거 하나면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실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생겼고요. 근데 특약 중에 내용을 보면 암 갱신형 담보들이 좀 몇 가지 보였거든요. 네, 보험료가 지금 11만 1,040원을 납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가입 기간 뭐 이제 6년째 접어들고 계신데 지금 아마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갱신형 담보 특약이 3년 갱신이던데. 네네. 변동 조금씩 올렸어요. 예, 좀 올라가긴 하셨죠. 근데 네. 지금 뭐 가입 시기를 보니까 이제 조만간 또 한 번 올라가실 것 같은데, 이 갱신이라는 거는 정해진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산출해서 회사에서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부분은 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 제가 80세까지 특약으로 계산할 때 앞으로도 한 13번, 14번 정도는 더 갱신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저렴한 금액으로 아직 젊으시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갱신이 된다고 치지만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갔을 때는 요 갱신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다른 특약들은 또 이제 저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 특약 안에 실손의료비를 같이 포함을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여기 특약이 80세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갱신 주기도 3년 갱신이지만 80세에 끝나는 안타까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 실손의료비에서는 요즘에 가입하시는 실손들은 1년 동안의 사고 이력이 없거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갱신하는 시점에 할인도 해주거든요. 여기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갱신을 했을 때의 기준 금액이 요즘 실손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을 다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말 이 보험 하나로, 이거 하나로도 완벽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은 좀 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 왜 이거를 가입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한 맹신을 좀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갱신하는 부분들은 조금 여기서 담보를 조정을 하시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전체 보험료 중에 갱신하는 부분들을 조금 제외해서 나머지는 계속 유지를 하시되, 여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유니버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험료를 네네. 납입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월대체 보험료로 전환을 했을 때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보장은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보험료는 이제 일정한 부분만 납입을 하시고 멈추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끝까지 가면, 이 하나로만 가면 완벽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떠한 부분으로 제안을 해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또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진단은 작은 금액이던 또 입원을 했을 때 보장을 받건 뭐 실손에 대한 부분은 두루두루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중대한 질환들을 받았을 때 시술을 하건 수술을 하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진단비는 한 번을 받고 끝이 나는 부분이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고 있으신 보험료에 약간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신 다음에 수술비 부분, 수술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수술비 부분을 업셀링을 좀 해주시고, 80세로 끝나는 실손 부분을 100세까지 확대 연장을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실손으로 좀 변환을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보험 플러스 수술비와 실손이 같이 어우러지면 좀 더 완벽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보험에 다른 진단, 암이나 뭐 급성신경경색 같은 진단은 있지만 뇌졸중에 대한 뇌에 관련된 진단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수술했고, 상해에 대한 부분도 후유장애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 또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등등을 더 업셀링을 하시면 전체 보험료가 11만 1,000원 정도 나가셨던 게 한 뭐 14만 6,000원 정도 올라는 가겠지만 앞으로의 시간 갱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전문가님께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가지고 계신 한화생명 CI보험의 좀 장단점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나중에 좀 갱신에 대한 부담도 고려를 했을 때 좀 일부는 정리를 하시고 수술비나 뇌졸중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실비는 좀 따로 가져가시는 방법을 좀 제안 드렸거든요. 네.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저 남편 보험이 예. 이렇게 보장 내용에 비해서 저 보험료가 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걸 지금 어떻게 보험료를 좀 조절을 하던가 아니면 이 보장 내용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뭐 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7이요. 47 되셨고요. 남편분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병력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자, 좀 가입 당시에 CI보험, 지금 해당 CI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가입을 하셨나요? 이렇게 진단비 나오고, 예. 사망 시에 보험금이 나오는데, 또 나중에 매달 또 얼마씩 이제 생활비 자금 준다고 그러고서, 그런 부분에 좀 얘기 듣고, 메리트를 가입했어요. 느끼셔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유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7살 되신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14년도에 한화생명의 스마트 CI 통합보험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32만 3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남편의 증권을 준비를 했는데 설명을 듣고 좀 괜찮게 가입한 게 아닌가라고 준비를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편분 주신 증권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서 첫 번째 느껴졌던 게 어떤 거냐면, 보험료가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순위인데, 지금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시 3천만 원을 받으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지금 총 납입 보험료가 32만 3,569원인데, 이 금액에 20년 납입이거든요. 총 네. 납입하신 금액이 7,700만 원 이상이 되세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많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 보험료가 과하게 느끼실만 해요. 근데 네, 좀 보험료가 부담되더라고요. 비싼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많이 내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중대한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 시 3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 6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네. 사망하면 이제 보험은 끝인 거잖아요. 네네. 최대한 그 남편분이 사망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뭐 여러 가지 특약 사항으로 받겠지만 이런 단편적인 걸로만 따진다 그러면 간단하게 7,700만 원 납입해서 9천만 원 받는다 생각을 하셨을 때는 상당히 좀 가성비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중대한 질병 진단 수술이 네. 제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예.
진단을 받던지 수술을 받던지 3천만 원을 그냥 받는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중대한이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중대한 암이라든가 중대한 뇌경색, 중대한 뭐 심장 질환 이러한 중대한은 사실 그 약관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만 상당히 좀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태일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망 직전까지 가야지 받는다라고 봤었을 때 일상적으로 만약에 남편분이 뭐 병원에 뭐 진료를 하시거나 이러한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실손 의료비가 있어서 여기에서 보상은 받겠지만 수술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중대한 그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했었을 때는 사실 보장 금액이 그렇게 과히 크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대한 진단이나 수술일 때 3천만 원을 주는 그 이유 하나로 진단 자금이 없어요. 암에 걸렸을 때도 암 진단비가 없고 그다음에 뇌경색도 아닌 뇌출혈, 급성신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 있는 게 다고요. 그다음에 암으로서는 입원 일당 15만 원 4일부터 그다음에 뭐 골절 진단비 여기 수술 보장도 있지만 수술 보장이 1종에서 5종까지지만 이게 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사실 5종 같은 경우는 정말 중대한 뭐 질병 수술에 요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이나 뭐 이러한 치료를 받았었을 때 이러한 많은 그 비용을 내면서 효과를 크게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편분이 건강하시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치료를 할 때는 보험료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조금 느껴지세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주계약을 뭐 줄이고 감액을 해가지고 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보장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 그 의견을 좀 제가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세 가지 플랜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그 임연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수술비 위주로 그다음에 뭐 질병 후유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상해 후유장애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겼었을 때 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랜 하나 그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플랜인데 이거가 보험료가 30년 납이긴 하더라도 11만 5천 원이거든요. 그리고 진단자금 위주로 해가지고 또 플랜 2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5천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그 다음에 진단비 수술비에서 대략 플랜 1과 플랜 2를 합하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었을 때 이것 또한 11만 3천 원 정도가 돼서 지금 두 개 합하면은 22만 8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그 아까 처음에 그 가입하셨던 지금 남편분이 가입하고 계신 그 실손 의료비를 단독으로 뺐었을 때 실손 의료비는 한 2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계산이 되냐면은 아까 처음에 그 남편분이 갖고 계시는 보험료가 7,8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제가 플랜 A, 플랜 2, 플랜 3를 갖다가 다 합해서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한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보장의 크기는 훨씬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더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잔병이든 큰 병이든 이러한 어떠한 수술이든 병에 걸렸었을 때 치료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좀 도움이 되셨죠?
네. 네, 남편분 증권 좀 보험료가 부담돼서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보험이 진단자금도 없을 뿐더러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하는 총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 네. 의견을 주셨고요. 중요한 수술비와 3대 진단비를 좀 보장을 든든히 하시고 실비도 좀 단독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끔 전략 세워드렸거든요. 네네.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때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이어갔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883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발견돼서 제거를 했습니다.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수술하신 지 그러니까 1년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이면허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네, 작년 1년 전에 약 한 11개월 전에 용종 제거를 하셨네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입은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의 제약을 따르긴 하겠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심사를 거쳐서 용종을 제거한 경과 기관에 따라서 또 용종의 종류에 따라서 부담보 기관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가입은 가능하신데 단순하게 뭐 용종 제거만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만성질환에 관련된 약이나 기타 다른 질환들이 있다고 하면 가입하는데 조금 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유병자 플랜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확인을 받아보시면 충분히 보험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심사를 받아보시면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유병자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192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 교통사고 후에 개인 손해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았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실 텐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진 전문가님.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입 시기가 친구 신랑은 언제였고 본인은 언제였는지 사실 예전에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짜리 담보 특약이 있었던 네. 2009년 9월 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었을 때 모든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네. 그런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교통사고 처리 확인서 자동차 보험사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교통사고 처리 확인서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총 금액의 50%를 지급을 받는 그런 담보예요. 예. 그게 이제 산재사고든 교통사고든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담보에서는 50%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는 2009년 9월 이후에 상해 의료비 담보가 사라지고 나서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 상해 의료담보가 좀 사라진 뒤에 가입을 하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500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76세이신데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면허 전문가님, 나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75세까지 되면 실손보험이나 뭐 건강보험, 치매보험 등등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들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연령이 뭐 76세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입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 연령 제한에 의해서 가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등은 아직 이제 80세까지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가입할 수 있을 것 같고 더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질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하지만 거동에 의해서 상해에 대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뭐 걸어가다가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구르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해 보험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입은 아직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상해 보험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351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유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암진단비를 6년 전에 받았는데 다시 암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입 가능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모든 보험사 약관 규정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 5년 전에 5년 안에 치료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5년이라는 그 시간이 경과가 됐었을 때, 어떠한 질병이든 완치로 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도 5년 안에 만약에 암 치료가 있다 그러면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5년이 지났잖아요. 네. 6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암 특약들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꼭 문의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보험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보험 가입의 폭이 좀 넓어져서 거의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플랜 129 두 가지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2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